캠퍼스에서 웃으며 만나는 그날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뽕쌤의 석수학입니다. 자, 오늘은 원해방정식 두 번째 시간이고요. 자, 첫 번째 시간에서 배우신 원해방정식의 표준형과 일반형 등의 식을 이용을 해서 특수한 조건이 주어지는 원해방정식을 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 필수예제 7번을 보시면요. 일단 자, 첫 번째 문제부터 보시면 원해방정식이 하나가 나와 있고요. 이 녀석과 중심을 같이 갖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여기서 중심을 구해서 우리는 사용하게 될 것이고, 자, 반지름이 필요한데 그 반지름을 구해라 라는 워딩으로 X축에 접하는 원이다 라는 표현이 나와 있어요. 자, 그럼 축에 접하는 상황을 한번 인식해 보시면, 우리는 X축에 접하는 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X축의 위쪽에서 접할 수가 있고 X축의 아래쪽에서 접하는 상황이 있겠죠. 그러면 이 중심에서 X축 자체가 지금은 접한다고 했으니까 접선이 되기 때문에 접점을 연결하면 항상 90도가 된다라는 성질을 중학교 도형과정에서 우리가 배우신 적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게 되고, 그럼 결국은 이 중심의 Y좌표가 요 길이가 곧 원 입장에서는 반지름이 돼주는 거죠. 중심의 Y좌표 요 길이가 원 입장에서는 반지름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 중심이 X축 위에 있냐 X축 아래에 있냐에 따라서 반지름의 길이를 어떻게 잡아줄 것이냐 라는 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 1번 문제에서 제시된 원해방정식의 일반형으로 제시된 녀석의 중심을 구해보시면, 얘는 자 A 대문자 A 자리에 있는 마이너스 10, 얘를 마이너스 2로 나누니까 5가 돼주고, 대문자 B 자리에 있는 4를 마이너스 2로 넣으니까 마이너스 2가 되겠죠. 그럼 중심좌표가 5, 마이너스 2니까 얘는 X축보다 아래에서 만나는 상황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 요 부분에 해당이 되고, 그럼 요 반지름의 길이가 중심의 Y좌표가 되는 건데, 반지름은 길이이기 때문에 음수값을 가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길이니까 플러스 2로, 그래서 Y좌표의 절대값을 씌운 것을 반지름으로 인식한다 라고 바꿔주시면 돼요. 그럼 우리는 이것 때문에 반지름을 2라고 잡으실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중심과 반지름을 갖는 원해방정식을 구해주면 그게 바로 1번의 답이 되겠습니다. 자, x-5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2의 제곱은 반지름 4다 라고 이렇게 1번의 답을 구하실 수 있게 되죠. 자, 마찬가지 내용을 가지고 2번 문제도 한번 같이 보실 건데요. 자, 2번 같은 경우는 두 점을 지나고 Y축에 접하는 원이라 그랬죠. 그래서 요 두 점을 좌표 평면상에다 한번 표기를 해보시면, 자, 1,0은 한 요쯤에 있는 점일 것 같고, 그 다음에 2, 마이너스 1이면 한 요쯤에 있는 점이 될 것 같죠. 그래서 요 두 점을 지나는데 Y축과 접하는 원이래요. 요 두 점을 지나면서 Y축과 접하는 원이다. 그러면 우리는 요런 형태가 되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그림상으로 기하적인 해석을 해내실 수 있게 되죠. 그럼 이때 중심좌표라는 것은 요렇게 가는 수직관계에 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1이다. 중심좌표가 1,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Y축까지의 거리, 즉 중심의 X좌표, 이 녀석이 반지름이 돼주는 거죠. 그래서 반지름은 1이다 라고 잡으실 수 있게 돼요. 그래서 2번 문제 같은 경우는 x-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반지름 1입니다 라고 이렇게 문제를 해석해 줄 수 있겠네요. 자, 필수예제 7번이었고요. 자, 필수예제 8번은 보시면 이번에는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하는 원해방정식을 구하시오 라고 얘기했는데, 모두 구하라는 것은 아마 한 가지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무슨 얘기인가 한번 그림을 일단 그려서 기하적인 상황을 한번 보시면, 자, 2,4라는 점을 지난다 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이쯤 되는 점일 거예요. 2,4를 지나면서 X축과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고 얘기하는데, 아마 상황은 이런 것 같죠.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 라는 것은 일단 이렇게 봐서 조점을 가지고 안쪽에서 이렇게 그려지는 상황을 하나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축을 아주 크게 확장을 시켰을 때, 그죠? 이 아주 커다란 원이 이렇게 X축에 접하고 와서 2,4를 지나서 Y축에 접하는 이런 상황까지를 얘기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싶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X축, Y축에 동시에 접한다라는 것은, 자, 조그만 원에서 그림상으로 보시면 여기 중심좌표에서 Y축까지의 길이와 X축까지의 길이, 이 길이들이 모두 뭐와 같다? 반지름과 같아지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얘는 우리는 중심좌표를 일단 R,R이라고 넣을 수 있고, 반지름도 R이라고 넣을 수 있겠죠. 다. 그리고 이 중심이 지금 우리는 그림이 일사분면에서 그려지는 게 확인이 됐기 때문에 중심좌표를 R,R이라고 놓은 것이고, 만약에
원이 2, 4분면이나 3, 4분면, 4, 4분면 이런 데서 그려질 때는 그 부호에 따라서 그죠? 2, 4분면 같은 경우는 점의 부호가 마이너스 컴마 플러스죠. 그러니까는 마이너스 R 컴마 반지름을 R이라고 놓으셔야 될 것이고 3, 4분면 같은 경우라면 우리는 점의 부호가 마이너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R, 마이너스 R로 중심을 놓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4, 4분면 같은 경우는 플러스와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플러스 R과 마이너스 R로 중심을 설정하셔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게 1, 4분면이라는 그림적인 해석을, 기하적인 해석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중심 좌표를 그냥 R, R이다 라고 놓고 반지름도 R이라고 놓으시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원의 방정식의 표준형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x 빼기 R의 제곱 더하기 y 빼기 R의 제곱은 반지름 R의 제곱이다 라는 식을 만들 수 있게 되고, 아까 문제에서 제시가 된 2,4를 지나는 점이 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저 점 2,4를 우리가 만들어 놓은 원의 방정식에 대입하게 되면 2 집어넣으면 R제곱 마이너스 4R 플러스 4가 되고, 그 다음에 Y 대신에 4를 집어넣게 되면 R제곱이 나오니까 2R제곱, 그 다음에 여기서 마이너스 4R이고 뒤쪽 Y쪽에서는 마이너스 8R이 나오죠. 그래서 마이너스 12R이 돼주고, 참 요쪽에 R제곱이 넘어오니까 R은 얘가 없는 거네요. 그죠? 그래서 그냥 플러스 R제곱이 되겠네요. 그래서 R이 이쪽에서 R제곱, R제곱 두 개가 나오고 오른쪽 우변에 R제곱이 하나가 있는데 넘어왔기 때문에 플러스 R제곱이다 라고 인식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상수항은 4와 16이니까 더하면 플러스 20이다 라고 이렇게 잡으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R-2와 R-10으로 되기 때문에 반지름 R이 2인 녀석과 반지름 R이 10인 녀석 이렇게 두 가지를 갖게 되죠. 그럼 반지름 R이 2일 때 2를 잡아 넣으시게 되면 첫 번째 원의 방정식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은 4다 라는 이런 녀석이 하나 구해지고요. 그 다음에 R 값이 10일 때 원의 방정식은 x-10의 제곱 플러스 y-10의 제곱은 반지름의 제곱 10의 제곱 100이다 라는 이러한 두 개의 식을 답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필수예제 8번이었습니다. 자, 마지막에 이제 필수예제 9번인데요. 자, 요 녀석은 이제 우리가 미리 내용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자, 두 정점으로부터 거리의 비율이 일정한, 여기 지금은 2대1이라고 나와 있죠. 점 P가 그리는 도형, 우리는 이거를 P의 자취의 방정식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P점의 좌표를 x, y 변수로 설정해 두시고, 왜냐면 P가 도형을 그린다 그랬으니까 하나의 점이 아니고 여러 개의 점을 대표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P점의 좌표를 x, y라 놓고, 자, 그러면 우리는 x, y와 A점 사이의 거리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AP를 구하실 수 있게 되고, B점 좌표와 P점 좌표를 이용해서 BP의 길이를 점과 점 사이의 거리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러면 이 비례식을 일단 풀어주시면 내항의 곱과 외항의 곱이 같다 하시면 AP는 2배 BP와 같다라고 될 것이고요. 아까 얘기한 대로 AP의 길이와 BP의 길이를 일단 만들어 보시면 루트, 자,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플러스 1의 제곱은, 자, 2 루트 BP의 길이도 아까 얘기한 대로 만들어 보시면 x-2의 제곱 플러스 y-2의 제곱이다 라고 이렇게 설정할 수 있게 되죠. 그럼 일단 루트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을 제곱해 주시면 얘가 4가 앞에 개수 2가 4가 되기 때문에 4x제곱이고 좌변에 x제곱이 넘어와서 우변에서 이제 3x제곱으로 정리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x에 대한 1차항 같은 경우는 이쪽이 마이너스 4x인데 이 앞에 있는 4랑 곱해져서 마이너스 16x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2x가 넘어오니까 빼기가 돼서 마이너스 18x가 되겠죠. 그 다음에 같은 원리로 사실은 이게 x와 y의 개수의 구성이 지금 다 똑같기 때문에 y 쪽에서도 똑같이 나와요. 3y 제곱 마이너스 18y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상수항 정리만 해주시게 되면 여기 루트 안에서 4와 4가 만나니까 8이고 앞에 4랑 곱히니까 8, 4, 32가 되고 이쪽에 좌변에서 2가 넘어오기 때문에 플러스 30은 0이다 라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다 3의 배수이기 때문에 3으로 나눠주시게 되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x 마이너스 6y 플러스 10은 0이다 라고 이러한 원이 만들어지겠죠. 자, 이 녀석에서 중심을 한번 구해보시면 일반형이기 때문에 x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서 3, y 앞의 개수를 마이너스 2로 나눠서 3 이렇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 같은 경우는 2분의 루트
자, x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36 플러스 y 앞에 개수의 제곱이니까 3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c 하니까 40이 되겠죠. 72에서 40을 빼면 32가 돼주고 루트 안에 30이니까 4루트 2. 그래서 얘는 반지름이 2루트 2인 녀석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렇게 구하는 일단 원의 방정식이 기본적으로 뭐 문제 풀이 해설 같은 데 들어있는 일반적인 풀이에요, 이게. 자, 제가 이제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좀 팁을 드릴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A점의 좌표가 있고 B점의 좌표가 있는데, 자, 이 AB를 연장한 선 위에 AP의 길이의 2배가 BP의 길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죠. AP의 길이를 2배하면 그게 뭐가 된다? BP의 길이가 된다. 그러면 그 길이의 비율을 가지고 내분하는 점을 찾아보시면 P점의 위치는 여기에 위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면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AB를 1대2로 내분하는 점. 그러면 AP의 길이가 한 칸이고 BP의 길이가 두 칸이니까 AP의 길이의 2배를 하면 제가 반대로 얘기했네요. 죄송합니다. 자, BP의 길이를 2배해서 AP의 길이가 되는 거니까 아이고 착각했어요. 미안합니다. 자, 그래서 P점의 위치는 요 점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BP의 길이를 2배 하면 AP의 길이가 된다. 그럼 이렇게 3칸으로 3등분 했을 때 한 점의 위치가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BP의 길이를 2배 한 게 AP의 길이가 되니까 요 AB의 길이와 똑같은 간격만큼 가는 점에다가 P2를 잡아주시게 되면 여기도 이제 3등분 하게 되면은 전체 A서부터 P2까지 벌어지는 6칸의 길이가 다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6등분 되는 상황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럼 BP가 3칸이니까 BP2까지가 3칸이니까 AP2까지는 6칸이 되면서 BP의 길이를 2배하면 AP의 길이가 된다라는 비례식이 만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 P1, P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하는 원을 그려주시게 되면 그게 문제에서 아까 얘기하게 되는 우리가 아까 첫 번째 풀이에서 구했던 요 원의 방정식과 일치하는 원이 그려지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P1에서 P2를 가만히 보시게 되면 P1, P2를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기 때문에 지금 요 지점이 우리가 원에서 얘기하는 중심 좌표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반지름의 길이는 AP의 길이를 구하시고 그것을 3등분 하게 되면 아까 6등분 된 한 칸 한 칸의 길이가 나오게 되죠. 그 중에서 2칸의 길이를 우리는 반지름으로 갖게 된다라고 인식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중심 좌표 같은 경우는 AP의 관점에서 볼 때는 AB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이 되는 거죠. 중심 좌표는 AB를 4대1로 외분하는 점이다. 그러면 AB점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4대1 외분하는 점을 외분점 공식에 의해서 한번 구해보시게 되면, 자, 외분하면 비율을 빼죠. 그 다음에 크로스로 곱하죠. 그래서 4, 2, 8, 그 다음에 8 빼기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1이 돼서 9가 돼요. 그럼 3분의 9니까 아까 구한 중심좌표 3이랑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y좌표도 여기 숫자가 똑같기 때문에 어차피 계산해 보시면 똑같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중심좌표가 똑같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반지름 같은 경우는 우리가 AB의 길이를 구해보시면 AB의 길이는 루트 x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9, y끼리 뺀 다음에 제곱하니까 9가 나오죠. 루트 18이니까 3루트 2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AB의 길이를 세 토막을 내주게 되면은 우리가 문제에서 아까 6칸 만들어 놓은 A에서 P2까지를 6등분해 놨었죠. 그 한 칸의 길이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근데 그 한 칸을 몇 개 갖고 있다? 반지름은 2개를 갖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거를 2배 하시면 반지름 2루트 2, 아까 구해놓은 반지름과 똑같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런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구하시는 연습이 된다면 굳이 아까 첫 번째 풀이와 같은 조금 복잡한 식 요걸 이용해서 계산하시는 부분보다는 이러한 기하적인 해석을 통해서, 그렇죠? 그럼 결국은 P1이라는 건 뭐냐면 A, B를 문제에서 제시된 비율대로 내분하는 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P2 같은 점은 뭐가 되는 거냐면 A, B를 문제에서 제시된 비율 2대1로 외분하는 점을 구하시면 되더라 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2대1 내분점과 2대1 외분점을 구하셔서 그 두 점을 지름의 양 끝점으로 갖는 원이다 라고 해석해서 문제를 풀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번째 방법이 계산상에서 본인이 자신만 있으시면 조금 더 많은 생각을 할 수 있고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번째 방법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원의 방정식의 기본적인 정의를 이용한 원의 방정식을 구하는 문제들 오늘 이렇게 다 보게 됐고요. 다음 편에서 이제 다음 강의를 진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